예, 그럼 이 시간에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중국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한중 정상회담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한번 해주시죠. 네,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화두는 아무래도 북한의 비핵화 문제였고요. 또 북한에 대해서 당근과 채찍 정책을 같이 함께했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긴밀한 협력 부분을 강조했고요. 또 북미 대화를 가장 먼저 그 화두로 꺼냈기 때문에 뭐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 편을 좀 든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신 당근적인 그 측면에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 문제와 관련된 해제를 서로가 심도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산 해산물 그리고 의류 수출 허용뿐만 아니라 근로자 송환 철회 문제가 논의됐고요. 우리는 남북 간 철도나 도로 협력 프로젝트 문제가 또 논의됐습니다. 또 양국 간에는 지금 사드 제재 해제뿐만 아니라 1대1로와 우리나라의 신남방 정책 그리고 그 신북박 정책을 같이 연결하는 문제도 지금 논의가 됐는데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를 통과를 해서 중국, 유럽까지 연결되는 그 프로젝트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 오간 분위기를 봐서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다는 걸 여러분들도 느끼실 테고 또 하나가 이제 시 주석도 내년에 방한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우리로서 가장 궁금한 것은 그러면 한한령이 이제 정말 해제된다고 볼 수 있을까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국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한한령과 관련된 부분들은 하지는 않았다고 밝히고 있고요. 또 한한령과 같은 전략적 행동을 할 때는 관련 부서가 모두 모여서 합의한 뒤에 목표가 달성되기 전까지는 취소가 중국상에서는 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그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한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 사천성의 신문들 같은 경우에는 한한령과 관련된 해제 이야기를 뉘앙스를 조금 높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와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전 세계 직항론 문제라든지 단체 여행객 그리고 해외 직구나 게임과 관련된 승인 문제들이 어느 정도 중국 정부가 좀 풀어주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이제 문제는 중국과 관련해서 미국의 봉쇄 전략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5,000km 미만의 중거리 미사일을 서해안에 배치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다시 사드 제재를 강화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인프라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대1로에 관한 것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신경 써서 보지 않는 이상 약간 관심사나 기억에서 좀 멀어질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한데 중국에서는 지금 전개 상황이 어떻게 되며 또 중국 측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뛰어들기를 요청한 만큼 과연 이것이 한국 경제는 또 얼마만큼의 수혜를 볼 수 있을까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중국은 2013년도에 1대1로 사업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65개국이 참가를 했지만 현재는 131개국이 참가를 하고 있고요. 29개 국제기구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유엔 기구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남아시아를 시작으로 해서 아프리카까지 모두 40개 항만 건설, 출자, 운영권과 관련된 다양한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49년에는 중국이 추진하는 1대1로와 관련된 인프라 건설만 무려 185조 원 정도 규모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여기에 그 AIB를 통해서 미국이 없는 그 태평양 서쪽 지역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그 구상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여세를 몰아서 2023년도에는 중국이 월드컵을 유치시킬 예정으로 있고요. 2050년까지는 기술이나 경제, 군사, 통화 문제에서는 4개 분야에서는 세계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중국 측에서도 다시 한번 속도를 내고 있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1대1로 사업은 좀 어떤 매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1대1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중국에서 출발해서 중동으로 가는 화물 열차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EU까지 가는 다양한 철도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서울에서 유럽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2주 미만으로 단축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배로 갔을 때 6주에서 10주와 비교해 보면은 아무래도 비용이 싸지게 됩니다. 또 수송 비용도 컨테이너당 현재 9,000달러에서 6,000이나 7,000달러까지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무역 장벽도 낮아지게 되고요. 투자 기회도 더 늘어날 뿐만 아니라 교육도 더 확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시안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인도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시장에 우리 기업들의 그 상품 수출이 더 활기를 띠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약간 좀 애매해지는 게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봤을 때도 뭔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중국의 1대1로가 있다면 미국과 또 일본이 주도가 돼서 하고 있는 인도태평양과 관련된 사업은 그 협약과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글쎄요, 어떻게 뭐 선택을 어느 쪽으로 해야 될지 이것도 애매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1대1로와 그리고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해 충돌 가능성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따라서 국가별로 경제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기술이나 인적 교류뿐만 아니라 사물 인터넷, 스마트 시티와 같은 ICT 사업과 관련해서는 좀 더 이들 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1대1로 그리고 인도 태평양 전략과 공생하는 전략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이들 지역과 상이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군사나 IT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상호 관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도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중국과 관련된,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 해보고요. 이번엔 미중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글쎄요, 1차 그 합의에 대해서 이제 합의문 작성을 해야 되는데 디테일에 있어서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현재 그 양국 변호사들이 86쪽에 해당하는 그 합의 문서와 관련해서 법률적 검토뿐만 아니라 번역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런 그 작업들은 3주에서 5주 정도면 그칠 가능성이 큰데 조금 길어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국가 명운을 걸고 한 채 양보 없이 임하다 보니까 서로가 물밑에서 발차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구체적인 날짜라든지 합의문과 관련된 형식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합의문서 작성할 때 아무래도 자국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유리한 구멍을 찾고 있고요. 또 상대편은 약속을 지키게 구속력이 있는 조항을 넣다 보니까 아무래도 뉘앙스 차원에서 자신들의 유리한 단어를 선택한다고 상당히 기싸움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유리한, 그렇죠. 그 단어 하나 가지고 나중에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2단계, 그러니까 협상과 3단계 협상을 준비하는 어떤 입장에서도 이번 1차 서명에 쓸 단어들이 아무래도 주요하게 좀 얘기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거는 만약을 가정했을 때 만약에 이제 결국 사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서명식이 자꾸 미뤄지게 될 경우에 그러면 기존에 부과됐었던 관세가 다시 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까?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밖에 할 수 없는데요. 중국이 주권 문제로 인해서 강하게 협상과 관련해서는 거부를 했을 경우에는 부분적인 합의를 받아들이고요. 아무래도 2단계 협상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선을 앞두고서 안양 협상을 했다는 여론의 질책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대선과 관련해서는 직격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채택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른 한 방법은 중국을 좀 더 압박하기 위해서 리스트 B죠. 15일 날 발동될 예정이었었던 스마트폰, 노트북, 비디오 게임과 관련된 콘솔과 관련된 소비 기술 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되면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기술이나 환율, 군사 문제로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입장에서도 최악의 경우는 피하기 위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으로서 최선의 선택이나 시나리오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결론이 그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중국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당근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좀 포장을 예쁘게 치장을 시켜서 중국의 체면을 살려줄 것으로 보여지지만 대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구속력 있는 세부 사항을 합의 문서에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구조적 변화와 관련해서는 중국을 좀 더 압박하고 또 완전하게 실행을 하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2단계 무역 협상을 바로 들어가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제 진짜 싸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더 한층 더 힘든 싸움이 앞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까지 상황에 대한 주요 쟁점들, 포인트들을 함께 짚어봤고요. 또 상황이 진척이 되는 대로 또 계속해서 저희가 뉴스 업데이트와 함께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이 시간에 더 구체적인 뉴스들과 투자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